가을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한하게 긍정적인 모든 면에서 부자가 되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빠져서 일요일이지만 나왔어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제7장 감사라는 챕터 시작하겠어요. 감사하다는 거 정말 쉽게 우리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부자든 모든 면에서 내가 지금 뚱뚱한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든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싶든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분 꿈이 있을 거잖아요. 희망과 꿈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는 그 꿈들을 이뤄가는 인생에서 기적을 맞이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기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많이 변형돼서 들어봐요. 뭐 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뭐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라고. 이것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또 종교도 아니고 어떤 이제 철학 공부 시켜주는 분은 하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 같은 신앙인은 하느님에게 감사하겠죠. 그리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자신에게 감사하면 돼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죠? 여튼 저는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느님, 그리고 나의 수호천사,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모든 착한 에너지들에게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해주셔서. 여튼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라는 마음, 나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세계의, 무형의 세계의 근원 세계가 있다는 설정하에 감사하는 마음은 뭘 가지게 만드냐면 내 눈에 보이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연봉이 1년 지나야 오른다는 그 한계, 혹은 뭐 어떤 물질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 한계, 내 눈에 보이는 그 한계를 넘어선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그러면은 한계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누가 먼저 가지나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빨리 가져야 되잖아.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요할 때 내가 먼저 뛰어가서 탁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쟁의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 아닌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이든 뭐든 내가 그것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공급원들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일이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사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돼야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장차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줄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요? 그것이 감사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래요.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의 처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불평불만을 갖고 지내게 돼요. 이제 그 현재 처해진 어떤 불평불만을 금방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즉 감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대요. 현재 상황에 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대요. 우리 의식의 흔한 것, 평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평불만은 그렇죠. 관계에서는 야비하게 행동하는 상대를 봤을 때 불만이 나올 것이고, 가난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고, 평범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불평불만의 감정은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현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런 것들을 닮아가면서 점점 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들이 우리를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열등한 것에 관심을 두면 우리 스스로 열등해지며 결국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된대요. 한편 최고의 것들에 관심을 두면 주변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게 돼서 우리 자신도 최고가 된대요. 우리 마음속의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우리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특별히 다른 것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는 자신이 형상화할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최상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신념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대요.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이런 기대는 신념이 된대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념이 생성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념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대요. 살아있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면에서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여튼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대요. 예를 들면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 못 살게 굴어, 이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래요. 당분간은 예를 들면 산업적, 정치적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왔고 타락한 정치가나 재벌, 기업가, 정치인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사라질 거라고 믿고 그냥 그것에 대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이들 모두가 유익하다는 점에 주시하래요. 부가 당신을 찾아오는 길을 조직하는데 이들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래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모든 사물의 존재하는 유익한 면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 유익한 면 모두가 당신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차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는 순간인가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보니까. 고마워라.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떠나요. 화가 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는 순간인가 봐. 난 정말 행복해지려나 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겠다는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냥 별로 얼토당토 않은 것도 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다람쥐가 얼마 전에 MBC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꼬박 하루 종일을 거의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를 그 촬영에 임했고 그 후로 다람쥐도 그 다음날 종일 두 사랑이가 계속 잠만 잤고 저도 약간 몸살이 와가지고 쉬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 뭘 그거를 사실 비용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출연한다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부자 된다는 증거인가 봐, 두 사랑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일도 생기고 자동차가 지금 수리해야 될 상황이 오면 생각해요. 돈이 생기려나 봐. 너무 고맙다. 진짜 좋은 일이네. 이 차가 이렇게 고장나선 다닐 수 없을 테니까. 실제로 제가 그 전에 SM3를 탔었거든요. 완전 다 고장나서 이걸 더 이상 타고 다니는 것은 죽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권고가 있었어요. 아, 너 죽으려고 이 차를 타고 다니느냐. 너무 소리가 많이 난다. 근데 수리비도 냈고 한데 더 이상 수리도 안 되고 결국은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그렇게 막 한창 이것들을 열심히 이런 생각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차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차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차가 고장난 거 너무 고마운 일이야.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차를 살 수 있으려나 봐. 차를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랑 친했던 모 PD님은 저한테 뭐랬냐면은 제가 고민한 거예요.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돼.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학교도 가야 되고 차도 고장나서 차도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차가 없이 걸어다닐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좀 많이 지치고 막 짐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이걸 제시했어요. 1번 차 없이 걸어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는 게 좋으니까 걸어 다니시라고. 두 번째는 한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분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날로 좋아지기 위해 사는 거지 더 나빠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제 상황이 어땠든 생각했어요. 나는 두 번째 자동차는 무조건 외제차를 산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나는 반드시 외제차를 사서 제가 그러니까 엄청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제 인생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차는 그렇게 사겠다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런 힘든 상황들은 내가 곧 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증거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일이야. 절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야. 너무 고마워. 이제 차 바꿀 때가 됐나 봐. 너무 고마워 라고 했고 제가 돈이 생겨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동차를 BMW 미니로 바꾸게 됐어요. 내 차는 이게 중고 매매로 떠났지만 더 좋은 새로운 친구 이름은 톰입니다. 회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톰과 제리 할 때 톰이 회색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아마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의 틀에 맞춰서 나 자신을 상상하고 행동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현실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잠깐만요. 감사하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몇 번 하셨나요? 저는 한 5번 했어요. 바닥에 어제 극세사 이불을 선물 받아가지고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자는데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았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했고 집에 바닥에 보일러가 틀어져 있어서 그게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서 좀 감사했고 막김치를 샀거든요. 그래서 막김치가 집에 있어서 김치를 원래 잘 안 사는데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 김치를 사 먹을 수 있으면 되게 감사했어요. 현실에 있는 것들 중에 고마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해 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존재고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더 큰 걸 할 수 있겠지? 더 큰 것도 이루어지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어났던 기본적인 행복한 일들은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들이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신념을 만들어요.
김치를 먹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정말 위대한 작가가 될 거고 큰 부자가 될 거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고 힘든 작가들에게 행복하게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증거가 오늘 내가 김치를 먹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극세사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에서 깰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봐요. 내 눈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지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신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을 목표화하는 상태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제7장의 법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세요. 굉장히 힘든 순간에 가장 감사하세요.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이 뭐 있었는지 적어볼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감사로 얻어진 것들. 한번 여러분도 오늘 저처럼 감사할 일이 몇 가지가 있나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맨날 일기도 적거든요. 감사 일기도 맨날 적고 거의 그런 거에 시간 굉장히 많이 보내요. 항상 망상분자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고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극세사 담요를 하나 샀을 뿐이에요. 극세사 이불로 중부장하고 오리털 이불을 덮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극세사 이불밖에 못 덮었지라고 생각을 한다 한들 오리털 이불을 우리 집으로 당장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극세사 이불만으로도 감사하면 나중에는 오리털보다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생겨요. 우울하게 보낼 그리고 슬프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지금 달려가야 되니까요. 부자가 되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인 풍요, 인간관계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 건강의 풍요, 그 모든 것들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보도록 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상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